오늘 다룰 내용은 그렇게 깊은 내용이 아니라 아마 짧게 다룰 것 같아요. 앞선 불가사의 편에서 제가 이런 예시를 들었었어요. 잘 챙겨보신 분은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잠깐 짚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피라미드 현재는 없지만 피라미드를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정책 카드에서 뭐 일꾼 플러스 2 개조를 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제가 일꾼을 하나 뽑았을 때는 건설자가 한번 뽑았을 때 최대 6회까지 이 타일을 개조할 수 있겠죠. 왜 이런 예를 들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불가사의 편을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중요한 건 그 이유가 아니라 이 내용을 듣고 뭔가 이상한 포인트를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초보자분들 중에 이 예시를 듣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신 분이 계시면 기본적으로 이분은 게임에 감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뭔가 좀 이상해야 돼요. 왜냐면 짓기 힘들고 리스크가 큰 불가사의 피라미드가 일꾼 개조 횟수 플러스 1인데 정책 카드는 문화력만 있으면 다 얻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으로 주는 정책 카드 효과가 불가사의보다 2배 효율을 가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많이 이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정책 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문화가 중요하다, 문화를 많이 챙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별 생각 없이 들으셨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문화를 많이 챙겨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앞선 문명6 가이드 시리즈를 제 거를 쭉 봐주신 분들은 이제 문명6의 기본 시스템과 내정 방법, 그리고 뭐 특수지구 활용이라던가 불가사의 활용 같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제가 지금 브라질로 게임을 한 것처럼 크게 내정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못한다. 그러면 제 영상을 좀 반복해서 많이 봐주시면서 조회수 좀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체적인 기초 가이드 내용이 끝나면 문맥6 초보자 플레이부터 엔딩까지 진행한 좀 압축 플레이 영상을 중간중간 해설하면서 초보자가 플레이하기 쉬운 몇몇 국가만 딱 짚어가지고 예시 플레이를 올려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이 너무 어렵고 잘 모르겠다 이러시면 나중에 제가 이제 압축 해설 플레이를 올릴 건데 그때 그거 보시면서 한번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초보자분들이 기본 내정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셨다는 가정하에 정책 카드를 한번 살펴보면, 정책 카드에서 어떤 살출값을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뭐 절대값, 상수값 이런 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정부가 있죠. 정부 클릭해보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게임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잘 살펴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여기서 막 문화 100씩 준다거나 뭐 과학을 100씩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절대값으로 딱딱 꽂아서 주는 정책 카드 같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다 살펴보시면 대부분 다 이제 퍼센트 연산이에요. 뭐 여기 보시면은 뭐 군사, 뭐 생산력, 뭐 항공모함 제외한 거, 뭐 생산력, 여기도 뭐 군사력, 생산력 다 플러스 뭐 50%, 100%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붙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뭐 문화, 과학, 뭐 금, 신앙 이런 건 다 어때요? 전부 다 퍼센트 연산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막 그냥 플러스 1 이렇게 막 주는데요. 교육로에서 플러스 1 주는데요. 뭐 여기 종주국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 뭐 2씩 주는데요.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가진 교육로의 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주국 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맹국 도시당, 동맹국당 이게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이것도 결국엔 비례한 퍼센트 연산이에요. 수학에 있는 전문 용어로는 보통 곱연산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곱셈이 어때요? 곱하기 이전에 원본 값이 크면 클수록 말도 안 되는 배율로 효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RPG 게임이라던가 대전 게임, 뭐 온라인 멀티 게임 같은 곳으로 갈수록 밸런스를 잡을 때 굉장히 민감한 수치예요. 그래서 기획자분들도 이런 고변산 같은 거는 함부로 넣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밸런스 파괴까지 몰고 갈 수 있는 퍼센트 연산이 어디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정책 카드에 몰려있다. 이러다 보니까 문명6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정책 카드가 진짜 엄청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막 특수지구 열심히 막 설계를 해놨어요. 그죠? 내정 보너스를 막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정책 카드로 이걸 뻥튀기를 못 시킨다 그러면 턴당 누적 손해되는 게 엄청나게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책 카드를 빨리 오픈해야 당연히 많은 이득을 가져가고 더 빨리 국가를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이 정책 카드를 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다 이런 식으로 여기 문화테크에 정책 카드들이 다 존재하죠. 이걸 열기 위해서 문화가 많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기준이 초보자분들한테는 맞느냐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안 맞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카드는 여기서 보시면 똑같이 고변산이에요. 네, 근데 고변산은 뭐예요? 원본 값이 0에 가까우면 0에 가까울수록 어때요? 정책 카드를 넣느니 마니 하는 정도의 미미한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좀 내정이 어려운 편이다 이러면 문화보단 뭐 그냥 과학이라던가 뭐 신앙이라던가 금 같은 거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초보자분들한테 좀 게임을 수월하게 풀어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차라리 뭐 이런 군사 조직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위대한 보너스 이런 건 절대값으로 주거든요. 차라리 이런 걸 넣는 게 조금 더 나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정책 카드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좀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죠. 근데 이제 제 거를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 거 밑에 이렇게 나와요. 막 5개년 계획을 했는데 플러스 생산력 62가 펌핑이 되고 과학력도 41이 펌핑이 된다. 국제항공우주국을 쓰면 저에게 거의 과학 턴당 800이 들어오고 문화도 거의 턴당 500씩 들어오죠. 550씩. 제 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역시나 이건 모드예요. 정책 카드의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모드는 제가 또 이거는 같이 고정 댓글로 달아두도록 할게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얼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 참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확인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정책 카드의 효율성은 말도 안 되게 높다. 불가사의 효과보다 좋을 때도 있고 고변산으로 이루어진 사기 카드 집합체이기 때문에 운명6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에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불가사의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사의가 없어도 특수지구와 정책 카드만을 활용해서 충분히 내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 카드가 아무리 좋더라도 내정과 운영을 잘 못하면 정책 카드를 쓰는 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문화에 집중하는 것보다 과학이나 금, 신앙 이런 거에 집중을 하셔서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신앙이라던가 금 같은 경우는 아예 제화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기서 유닛이라던가 건물을 바로 이렇게 즉발로 사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효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정보 효과, 여기 똑같이 정책 카드를 가보시면 지금 제가 어떤 정부에 어떤 정보를 하고 있는지도 왼쪽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도 여기 같이 적혀 있죠. 근데 보통 아마 정부 변경에서 이 탭에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선택하실 때 그냥 카드 슬롯 개수만 이렇게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이거 카드 슬롯 말고도 여기 바로 밑에 이거 효과들 있죠. 이 효과들도 자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복 플레이 한다 그러면 뭐 과도제 여기 보시면은 근접 유닛이라던가 대기병 뭐 이런 근사 유닛들이 전투력 플러스 4를 얻죠. 거기다가 경험치 플러스 20을 얻죠. 그래서 뭐 당연히 만약에 전쟁을 위주로 할 거다, 초반 러시를 할 거다 그럼 과두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반쯤부터 정복을 할 거다 그럼 당연히 파시즘을 가야 되겠죠. 여기도 전투력 플러스 5를 주고요. 그리고 전쟁 피로도도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유닛 생산력에 대한 생산력 보너스까지 같이 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특혜를 주는 거예요. 뭐 동맹 플레이를 할 거다 그럼 당연히 민주주의 가야겠죠. 왜냐면 동맹 도시에 따라서 뭐 식량이랑 뭐 이런 생산량을 같이 주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교역의 가장 크기 때문에 교역을 주로 할 거다, 그리고 난 동맹 플레이를 위주로 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주의를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 읽어보시면 이 밑에 다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효과들이 웬만한 정책 카드 못지않게 상당한 강력한 보너스를 주기 때문에 적재적소의 정부 형태를 잘 선택해 주시는 게 진짜 좋아요. 지금은 좀 어렵긴 한데 옛날에 그 검사러시 같은 전략 같은 것도 결국엔 여기 있는 정부 효과랑 유산 보너스를 합쳐서 갔던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유산 보너스는 보통 이제 여기 인위적 테크놀러시, 여기 디지털 민주주의, 기업 자유주의 얘네는 빼고요. 얘네는 제외하고 앞에 과도제부터 여기 민주주의 총 9개 정부에서 위에 있는 게 유산 보너스예요. 유산 보너스가 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부를 하나 선택을 하고 바꾸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효과들은 사실상 없어집니다. 여기는 없어지고, 이제 만약에 고전공화제 한 다음에 상인공화제로 넘어왔다면 고전공화제 값은 없어져요.
그리고 상인 공제에 이 효과가 발현이 되게 되죠. 근데 유산 보너스는 이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이 위에 있는 이 효과들은 정부가 바뀌어도 이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저희가 보통 정부청사를 짓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정부청사를 지었어요. 여기 보시면 도시정부를 보면 정부청사에 제가 여러 가지를 지었는데, 정부청사 특수지구를 짓게 되면 그걸 짓는 순간 이미 이 유산 보너스가 와일드 카드로 남습니다. 제 거를 보시면 독재주의 유산, 그리고 민주주의 유산, 상업주의 유산이 나왔는데, 독재주의, 민주주의, 상업주의는 제가 고전공화제, 그 다음에 상인공화제, 그 다음 민주주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디지털 민주주의를 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유산 보너스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거쳐서 유산 카드를 받았다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중첩해서 이런 식으로 꽂아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특별히 어떤 정책 카드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드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걸 말씀드리기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자신의 플레이 상황마다, 플레이 스타일마다 어떤 정책 카드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정책 카드 효과를 한번 읽어보시고 현재 상황에 맞는지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뭐 특수지구 빌드도 어렵고, 그 다음에 게임 플레이 환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막 이 정책 카드까지 막 빌드하면서 플레이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그건 초보자 영역이 아닌 고인물 영역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연습하고 고민하고 이제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재미를 쌓아가는 과정이고 실력을 올려 나가시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정책 카드라는 컨텐츠가 운명식스 시스템에서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인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암흑기 정책 카드 이런 것까지 외워가지고 뭐 이제 암흑기에 가가지고 막 뭐 끄고 이게 더 효율적이고 이런 거까지 막 빌드하면서 플레이하시는 거는 사실 이제 시대 보너스 조절하면서 초보자가 플레이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정책 카드와 관련된 얘기를 풀어보았고, 다음에 또 가이드 시리즈로 올릴 게 있다 그러면 내용을 추가해서 또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